18 복습자료에서 이제 문제를 좀 추리고 있거든. 문제를 추리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공통수학 1에서 문제 몇 개 풀고 공통수학 2 중간 정도까지 이제 문제를 선별하고 있는데 100문제가 넘어갔어. 나는 그냥 눈에 보면서 이제 내가 눈에 익은 잘 나오는 유형들만 그냥 골라서 넣었거든. 근데 그 100문제 넘어가서 아 이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우리 20문제 볼 거야. 20문제 20문제 볼 거라서 아무튼 그냥 각 소단원별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균등하게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아무튼 문항수를 잘 조절해서 두 자릿수에 끊어볼게 한번. 100문제는 절대 넘어가지 마. 끊어서 해볼게. 보자. 184쪽. 184쪽 피세요. 선생님이 잘 몰라.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잘 몰라.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중등부 수업을 하고 있어서 막 수능을 막 연구하고 사실 그러고 있지는 않거든. 수능의 출제 경향 이런 걸 연구하고 있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언뜻 이렇게 수능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굵직굵직한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가 이제 굵직한 모의고사거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런 거 이제 출제되면은 나머지 눈으로라도 한번 살펴봐. 뭐 나왔는지. 근데 요 파트가 과거에는 진짜 니네들이 짜증나게 하고 진짜 어려운 문제 생각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 한 문제씩 나와서 진짜 열받게 하는 그런 단원이었거든. 근데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우리가 그 전에 쓰던 그런 용어 같은 것도 좀 빠졌고, 그다음에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푸는 그 용어를 뭐 사용하냐 안 하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걸 사용해서 또 뭔가를 구하는 그런 유형들이 좀 빠져갖고 그나마 좀 많이 쉬워졌고, 그리고 요 파트는 되게 이상한 단원인 게 학교 시험 문제에는 잘 안 나오는 단원이야. 맨 끝에 이제 끄트머리 맨 마지막 소단원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다 그 시험범에서 빠지는 경우도 꽤 있고, 실제 고등 내신에서 잘 안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그래도 한 곧잘 나오는 그런 이제 파트거든. 아무튼 우리가 지금 뭐 수능을 보고 뭐 하려는 건 아니고 경험 차원에서 하고 있는 선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가볍게 설명하면서 넘어갈 거야.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고 알겠지?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뭔지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말은 되게 거창하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열에서 이웃한 항끼리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귀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일부의 현상을 보고 전체를 추론하는 그런 행위를 귀납한다? 뭐라고 표현하지? 뭐 말을 좀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는데 귀납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 어떤 일부의 모양을 보고 전체의 규칙이나 또는 모양을 추론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귀납이라고 표현을 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얘 이름이 뭐죠? 일반항이야, 그쵸? 일반항으로 표현을 했었어. 그러니까 일반항을 통해서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배우는 방법이 귀납적 정의야. 그래서 이거 이제 수열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보고 얘가 어떤 수열인지 확인을 해서 구하라는 거 구하면 돼. 그 다음 단계는 똑같거든, 앞에서 하던 거랑. 그거의 단계만 좀 추가된 부분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1, 2, 3, 5, 8, 13, 21. 얘들 요 수열 아니? 요 아는 사람? 시윤이 알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수열이거든. 우리한테는 안 유명해. 우리한테는 안 유명한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수열이야. 그래서 공부한다는 뜻이 너네가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또 상위 과정에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수열인데, 이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뭐 건축에도 적용을 하고 뭐 어디에도 적용을 하고 되게 많은 곳에 적용을 하나 봐 실제로. 근데 나는 뭐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두 개의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있는 항을 우리가 이웃하는 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귀납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A1, A2, A3, A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5는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뭐랑 뭘 더하면 돼? A3랑 A4를 더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를 일반화해서 미지수로 표현을 하면은 n 플러스 2라고 할게요.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그리고 얘 이름이 선생님 용어가 빠졌다고 했잖아.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 너무 많이 쓰는 말이라서 점화식이라고 불렀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의 식을. 그래서 점화식을 이용해서 막 일반 항을 찾고 그 항을 찾아서 뭔가를 또 하는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수능에서 출제됐던 짜증나게 하는 유형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다 빠지면서 조금은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좀 개편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점화식이라는 것,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뭔가를 구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무조건 이거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때려 넣어다. 나열하는 거야, 나열. 그래서 뭐 역순으로 나열하는 유형이 좀 편할 때도 있고, 정순이죠, 역순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대입해서 나열하는 게 좀 편한 유형도 있는데, 그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좀 감각적으로 익혀야 되는 거고, 경험적으로. 그래서 나열을 하거나, 두 번째는 우리한테, 내가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쓸게. 우리한테 익숙한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면 되거든. 우리한테 익숙한 수열이 무슨 수열 있어? 등차 수열, 또 등비 수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등차 등비 모양이 나오면은 그냥 저 표현을 보고 저거 생각해보니까 모든 항이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하는데 그럼 등차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파트는 추론하고 증명하고 이럴 때 많이 쓰는 내용들을 배우는 거라서, 그래서 학교 시험이 잘 안 나와. 학교 시험 막 소수령으로 막 주관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잘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단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열을 귀찮아도 자꾸 해야 하는 단원이야. 알겠지? 너네가 별 쳐와서 와 이거 나열하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별을 쳐왔어. 선생님 혼자 끙끙거리면서 나열하고 있을 거야, 칠판에서. 왜냐면 나열하면서 푸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등차 등비 아니면 대부분 나열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물론 아닌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뭐 첫째 항이 2이고요.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은 n 곱하기 a의 n일 때 네 번째 항의 값은 이렇게 물어봐. 얘들아, 이게 뭐죠? 이게 귀납적 정의야. 이게 귀납적 정의야. 우리끼리 이제 점화식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알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귀납적 정의인 거고, 요걸 보고 그럼 네 번째 항은 뭐가 나오지? 와 지금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 아니라 뭐 하라고? 집어넣어. 첫째 항 2야. 그럼 두 번째 항 하려면 n에다 몇 넣으면 돼? 1 넣으면 되죠? 여기다 1 넣으면 n2는이 되니까 여기다 1 넣으면은 여기다 1 곱하기 a1이니까 이게 두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은 n에다 뭐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는 거죠? a3는 2 곱하기 a2니까 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쓸 때 이걸 이 모양을 계산해서 쓰지 말고 그대로 써. 그러면서 여기서도 규칙이 나오거든?
요런 게 팁이야. 선생님 여러분들 주고 싶은 팁. 그래서 잘 봐봐. 여기서 이제 규칙을 찾아볼게. 봐야 돼.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증가하겠지. 여기가 증가할 거야. 왜냐면 n이니까. 그치? 그러면 요 뒷부분은 그 앞에 있는 게 계속해서 달릴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나열하는 방식은 연산을 다 하지 말고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 계산하지 않고. 이런 게 팁입니다. 네 번째 항은 n에다 3 넣겠죠? 여기다가 3 곱하기 그 전 항이 앞에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규칙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3, 2, 1, 그 다음은 4, 3, 2, 1, 그 다음은 5, 4, 3, 2, 1, 그리고 맨 끝에 2가 그냥 계속 달려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니? 10번째 항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서 규칙 찾는 거야. 이거 우리가 배우는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항으로 만들어서 푸는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열의 기능적정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요게 우리 앞으로 뒤에 있는 유형들의 문제풀이의 전부야 얘들아. 이거만 써놔도 돼 진짜. 이게 우리 오늘 개념 설명할 거의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요거만 좀 잘 기억을 하고 여기 규칙이 어떤 식으로 나를 내죠. 하나 더 쓸게. 4, 3, 2, 1, 2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이 어떤 식으로 될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거 조금 더 볼 시간